병원에서 바꿔치기 된 저. 진짜 엄마가 절 버린 이유.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작은 회사에 다니셨고, 엄마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셨죠. 저희 집은 부족한 것 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릴 때부터 느껴지던 묘한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만 왠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요. 아빠 김태수는 키가 작고 둥근 얼굴이었죠. 엄마 김은희는 작은 눈에 낮은 코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저는 키가 170cm가 넘었습니다. 얼굴형도 달랐고 이목구비도 선명했어요. 주변에서는 저를 보고 모델 같다고 했죠. 부모님은 외할머니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 사진을 봐도 별로 안 닮았어요. 더 이상한 건 정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할 때마다 무언가 맞지 않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부모님은 이해 못 하셨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아빠는 지루하다고 하셨어요. 미술 전시회에 가자고 하면 엄마는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세계에서 살았어요. 23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급히 수술을 받으셨죠. 저는 집에서 엄마 보험 서류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서류들이 가득했죠. 보험 증서를 찾다가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 엄마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말 것이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호기심이 일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열면 안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봉투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기를 반복했죠. 결국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이 들어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립병원 신생아, 바꿔치기, 의혹.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기사 날짜는 2002년 3월 5일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이었죠.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시립병원에서 같은 날 태어난 여자아이 2명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실수를 부인했지만 한 가족이 DNA 검사를 요구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지였어요. 출생 시각, 몸무게, 키가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출생 시각이 2개였거든요. 하나는 오전 6시 10분, 다른 하나는 오전 6시 15분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펼쳤어요. 엄마가 손으로 쓴 메모였죠.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널 지키고 싶었어. 진실을 알면 넌 떠날 거야. 하지만 우린 널 정말 사랑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김태수와 김은희의 친딸이 아니었던 겁니다. 병원에서 바뀐 아이였죠.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이질감이 설명됐어요. 닮지 않은 외모, 맞지 않는 취향, 통하지 않는 대화들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꽉 쥐었어요. 23년간 믿었던 모든 게 흔들렸죠. 저는 누구인가요?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요? 어디선가 저를 찾고 있을까요? 병원에 입원한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키워준 사람이요. 사랑으로 안아준 사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숨긴 사람이기도 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과 혼란이 밀려왔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더군요. 예쁘지 않았어요. 그저 슬펐죠.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죠. 제 인생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원 기록을 따라갔습니다. 그날 저와 함께 태어난 아이의 정보를 찾았죠. 이름은 강유진이었어요. 부모는 강민준과 한지영이었습니다. 주소를 검색하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강남, 한복판의 대저택이었거든요. 더 찾아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민준은 한국 굴지의 재벌, 대한그룹 회장이었어요. 자산이 수십조에 달하는 사람이었죠. 한지영은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제 친부모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살아야 할까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죠. 결국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그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대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저택이었죠. 경비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긴장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강민준 회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어요. 경비원이 약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5일 시립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경비원 표정이 변했어요. 무전기를 들더니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대문이 열렸어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이 넓었어요. 분수대가 있었고 꽃들이 가득했죠. 현관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지영이었어요. 한지영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반가움은 없었죠. 오히려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은 호텔 로비만 했어요.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죠. 가죽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한지영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DNA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죠.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99.99% 확률로 친자였습니다. 저는 정말 강민준과 한지영의 딸이었던 거예요. 강민준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죠.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 보였죠. 앉으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뭘 원하냐고요. 돈이냐고 물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냥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했죠. 강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순진하다고 하더군요. 23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무슨 부모 자식이냐고 했어요. 그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습니다. 한지영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불편해 보였죠. 제가 여기 있는 게 싫은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바뀐 아이, 제 대신 이 집에서 자란 강유진 말이죠. 유진이는 유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있다고 하더군요. 돌아오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가 성의 없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저를 찾긴 했냐고요. 2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생각했냐고 물었죠. 강민준이 대답했어요. 찾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같았어요. 그 정도 재력이면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찾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아니면 찾아도 데려오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연락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쫓겨나는 기분으로 저택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가슴이 텅 비었죠. 기대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냉대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김서연도 아니고 강서연도 아닌 것 같았죠. 저는 그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태수와 김은희는 제가 진실을 알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죠. 식탁이 무거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죠. 최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저희 집 아들이었어요. 정확히는 김태수와 김은희의 친아들이죠.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처럼 지냈어요. 저를 잘 챙겨줬죠. 준혁이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러라고 했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부모님한테 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진실을 알았다는 걸요. 그리고 재벌가에 다녀왔다는 것도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말 안 해줘서요. 준혁이도 몇 년 전에 알았대요. 우연히 부모님 대화를 엿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저한테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준혁이를 탓할 순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한 온기였죠. 어릴 때부터 준혁이 손은 늘 따뜻했어요. 서연아, 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준혁이를 봤죠.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무슨 말일지 알 것 같았거든요.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입에서 나온 말은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여자로서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좋아했대요. 하지만 남매라고 생각해서 참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걸요. 그래서 고백한다고 했어요.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놓지 않았어요. 제발 대답해달라고 했죠. 저도 좋아했어요. 언제부턴가 준혁이를 오빠가 아닌 남자로 봤었죠. 하지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남매처럼 자랐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안 된다고 했죠. 세상이 우릴 남매로 본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상관없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친남매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문제였죠. 준혁이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제발이라고 했어요. 기회를 달라고 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로 준혁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준혁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죠. 세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죠.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마주쳤어요. 준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했죠. 거절할 수 없었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였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요. 제가 마음을 정할 때까지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준혁이가 힘들어하는 게요.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더군요. 서연이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혁이를 사랑하기로요.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곧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강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와 손을 잡고 갔어요. 준혁이는 제 곁을 지켜주겠다고 했죠. 든든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사람이 많았습니다. 거실에 여러 명이 앉아 있었죠. 강민준과 한지영,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강태양이었습니다. 대한그룹의 장남이었죠. 제 친오빠였어요. 32살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을 가졌더군요. 태양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입꼬리가 삐딱하게 올라갔죠. 마침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가짜 딸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짜라니요. 전 진짜 딸인데요. DNA 검사까지 했는데요. 태양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나 유산이나 노리러 왔냐고 하더군요. 그럴 거면 돌아가라고 했어요. 한 푼도 못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말했죠. 그저 가족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비꼬는 듯했죠. 가족이라고 하더군요. 23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무슨 가족이냐고 했어요. 강민준이 태양을 말렸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죠. 하지만 태양은 듣지 않았어요.
계속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준혁이가 나섰어요. 그만하라고 했죠. 태양이 준혁이를 봤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준혁이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보호자라고요. 태양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보호자라고 비웃더군요. 남자친구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태양이 손뼉을 쳤습니다. 재밌다고 하더군요. 가짜 딸이 남자까지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유산 싸움 제대로 하려는 거냐고 물었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전 가짜가 아니라고요. 진짜 딸이라고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있다고 했죠. 태양이 비웃었습니다. DNA 검사 따위는 조작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돈만 있으면 뭐든 된다고 했어요. 강민준이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끝났다고 했어요.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저한테가 아니라 태양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태양은 비웃으며 나갔어요. 문을 쾅 닫았죠. 한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태양이 원래 저렇다고 하더군요.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냐고 물었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이상한 기사가 났어요. 대한그룹 회장의 사생아가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죠. 제 사진까지 실렸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누가 언론에 흘린 건가요? 태양일까요?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저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준혁이가 달려왔어요. 기사 봤냐고 물었죠. 봤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표정이 굳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재벌가 유산 싸움은 이런 거라고요. 저를 쫓아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고 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니까요. 기사가 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수와 김은희가 저택으로 찾아갔어요.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죠. 저는 자신들의 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민준과 한지영이 거부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있다고 했죠. 법적으로 제가 자신들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김은희가 울었어요. 23년을 키웠다고 했죠. 그게 아무 의미도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딸이라고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양쪽 모두 저를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밖에 없었죠. 누굴 선택해야 할까요?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선택에 맡기겠다고요. 어디서 살고 싶은지 스스로 정하라고 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강가의 딸이라고요. 유산 상속 권리도 있다고 했죠. 김 씨네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태수 얼굴이 굳었어요. 유산 때문이냐고 물었죠. 강민준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랑이가 계속됐어요.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준혁이가 들어왔어요. 급한 표정이었죠. 제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준혁이가 자신의 출생 기록을 찾아봤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죠. 준혁이 출생 병원이 시립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병원이었어요. 더 조사해봤대요. 그랬더니 준혁이 친부모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김태수와 김은희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자기도 입양하였대요. 김 씨 부부가 아들을 원했는데 생기지 않아서 입양했다고 했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준혁이와 저는 완전히 남남이었던 건가요? 준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봤대요. 그런데요. 손이 떨렸어요. 준혁이 친아버지가 강태양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강민준의 서자였던 거예요. 강민준이 젊었을 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죠.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입양 보내졌던 겁니다. 즉, 준혁이는 강가의 핏줄이었어요. 그리고 태양의 이복 동생이었던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사랑한 남자가 제 친오빠의 이복 동생이었던 거예요. 재벌가와 엮인 또 다른 금지된 존재였던 겁니다. 준혁이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거실의 사람들이 우릴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강민준의 손자라고요. 서자의 아들이라고 했죠. 강민준 얼굴이 굳었어요. 한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양은 비웃었죠.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가족 관계가 뒤엉켰어요. 저와 준혁이의 사랑은 더욱 복잡해졌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며칠이 지났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했어요. 병원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당시 담당 간호사를 수소문했어요. 은퇴한 간호사 박순희를 찾아냈죠. 박순희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당사자라는 걸 알고 입을 열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23년 전 누군가 박순희에게 거액을 줬대요. 그리고 아이를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죠. 강가에서 태어난 딸과 김가에서 태어난 딸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누가 시켰냐고 물었어요. 박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태양이었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태양이 직접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태양 뒤에 있던 누군가가 시킨 거였죠. 태양을 위해서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박순희가 말했어요. 태양이 외동아들로 자랐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태어나면 유산 상속에서 밀릴까봐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냐고 다그쳤습니다. 한지영이었습니다. 한지영이 태양만을 사랑했대요. 딸은 원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를 바꾼 겁니다. 자신의 친딸을 버린 거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을까요? 박순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지영이 돈을 줬대요. 그리고 절대 비밀로 하라고 협박했다고 했죠. 박순희는 두려워서 따랐다고 합니다. 녹음을 했어요. 박순희 증언을 전부요. 저택으로 갔습니다.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강민준, 한지영, 태양, 김태수, 김은희, 그리고 준혁이까지요. 녹음을 틀었습니다. 박순희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지영이 아이를 바꾸라고 시켰다는 내용이었죠. 한지영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민준이 한지영을 쳐다봤어요. 사실이냐고 물었죠. 한지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강민준이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자식을 버렸냐고 물었습니다. 한지영이 울었어요. 태양만 있으면 됐다고 했죠. 딸은 필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산을 나눠주기 싫었대요. 태양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위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한지영을 봤어요. 제 친엄마였죠. 하지만 저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한지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죠.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어요. 태양이 소리쳤습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몰랐다고 했죠.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눈앞에 있었어요. 한지영과 태양이었죠. 하지만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어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떠나겠다고요. 이 모든 걸 떠나겠다고 했어요. 김태수와 김은희를 봤습니다. 저를 사랑으로 키워준 사람들이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죠. 강민준을 봤습니다. 제 친아버지였지만 낯선 사람이었어요. 건강하시라고 말했습니다. 한지영과 태양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준혁이와 함께 저택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별이 빛나고 있었죠.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요. 누구의 딸도 아닌 그저 저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준혁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